안녕하세요. 네끌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좀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다른 분들이 올리신 영상들이나 혹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어떤 영상들을 올려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리고 구독자도 늘어나고 시청자분들도 많이 늘어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제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는 채널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슬슬 레드오션에 진입을 했는가 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을 하고 이제 그걸로 옮겨갈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유튜버계에 이제 가장 큰 손이 되신 되도서관님이나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좀 영상들을 보면서 과연 유튜브는 레드오션인가 혹은 블루오션인가 아니면 올오션인가, 올오션이랑 이제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함께 있는 그거를 제가 그냥 표현해 본 건데, 과연 어떠한 곳에 속하는가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영상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그 생각한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퍼스널 브랜딩 시대여서 퍼스널 브랜딩을 많이 해야 된다, 즉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유튜브가 최적의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퍼스널 브랜딩 무조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거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영상들을 보고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조금 보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취합한 결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퍼스널 브랜딩을 꼭 해야 된다 라는 이 말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퍼스널 브랜딩 자체가 이제 기업만의 그런 문화가 아니라 이제 개개인만의 문화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고, 현재는 한국 또한 단체보다도 개인주의에 조금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죠.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못 만나거나 단체 활동을 못 하게 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싶다, 혹은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쪼달리는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한다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브랜딩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온다면,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최저임금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조금 더 다양성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은 좀 꼭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채널을 이제 많이 저거 하지 못했고, 제가 관리하지 못했고, 영상도 많이 올리지 못했고,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기획력에서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영상이 노출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유튜버들, 대형 유튜버들은 인터뷰를 많이들 하기는 해요. 그 인터뷰를 이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는 레드오션인가요? 블루오션인가요? 라고 질문을 그분들한테 인터뷰에서 매번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영상 중에서는 그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대도서관님한테 하는 인터뷰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유튜브는 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 이걸로 봤을 때 저는 올오션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올오션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레드오션도 있을 수 있고요, 블루오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청자가 그때그때 원하는 영상들이 있고 그 영상에 맞춰서 만드는 분들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시청자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해가지고 쪼르르 딸려가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좋다더라 해가지고 그쪽에 또 쪼르르 딸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자체가 레드오션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말을 버벅거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블루오션도 될 수 있고 레드오션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즉 자기만의 중심이 없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서
갑자기 플랫폼, 즉 유튜브 채널의 그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갑자기 뒤바꿔버리는 이런 형태가 있으면 조금은 그 사람들의 채널이 퍼스널 브랜딩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레드오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 왜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유튜브를 거의 다 보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작년에 약 50대 60대의 유튜브 시청률이 2배 가까이 이상 오른 거를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LG 핸드폰에서 나온 V50이라는 모델, 화면이 2개가 되는 거죠. 즉 그거를 봤을 때 한쪽에서는 유튜브를 보고 한쪽에서는 카카오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LG에서 주 타겟층, 즉 유튜브를 보는 타겟층을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놓은 것들이 지금 윙이라는 모델이 있죠. 윙 같은 경우는 가로 본능, 옛날에 그 가로 본능처럼 지금 나오는 건데 스마트폰을 가로 본능으로 하는 거죠. 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보고 동시에 카톡이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제작한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대기업은 그 수요층이 많아진 것에 대한 제품을 만들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카톡이라든지 메시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튜브는 여전히 블루오션일 수 있다는 저의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튜브를 찾는 이유는 이미 많은 플랫폼들이, 이미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이 내가 정보를 원해, 그럼 정보에 대한 채널을 구독하시겠죠. 그리고 그냥 재밌는 거를 원해, 그럼 그냥 재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재미만을 느끼기 위해서 만든 채널들, 그 채널들을 보시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튜브는 아직도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는 게 그 채널들, 그것들을 요구하는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층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많은 플랫폼 중에서 유튜브라는 채널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또한 이 유튜브 플랫폼은 제가 블루오션이라고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 유튜브로 먼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 다음에 해외 공연을 다닌 케이스입니다. 이미 강남스타일이 떴을 때도 유튜브에 나 유튜브 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은 야 유튜브 이제 많이 하지 않아? 야 유튜브 레드오션이야 라는 말을 했을 때예요. 이미 그때도.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어떻게 해요? 강남스타일이 10억 뷰 이런 것을 넘으면서 1억 뷰, 10억 뷰 이런 거를 넘으면서 해외에도 공연을 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보고, 그리고 많은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고, 싸이가 해외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미 유명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렇지만 해외에서 이미 많은 사람한테 인기가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 때문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만든 이 채널의 그런 유용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전 세계적인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어를 강의하는 그런 강좌를 만든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많이 보게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처럼 1인 혼자서 편집하고 혼자서 영상 촬영하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퍼스널 브랜딩, 자신만의 브랜딩을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해외에서도 초청을 올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해외에서 지금은 원 컨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뭐 줌으로 해서 그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집 안에서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에는 아주 지금 현재 적합한 플랫폼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도 블루오션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유튜브 아직도 블루오션인가 레드오션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직도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도서관님의 영상을 봐도 많은 사람들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추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거를 추천하는 이유가, 제가 직접 지금 영상을 몇 개 올리지 않았지만 저 혼자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어요.
그거는 인정해요. 시간이 없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조 프로그램들이 많죠. 뭐 브루라든지 뭐 블루라든지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영상 편집이 가능하니까요. 보조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채널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제 채널이 많이 성장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야 지는 채널을 성장시키지도 못했으면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유튜버들을 보고 제가 왜 이 유튜버 환경에 뛰어들었냐, 저는 아직도 이 유튜브가 블루오션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뛰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들이 제가 편집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질 거예요. 다듬어질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말을 하는 직업을 하려는 분들은 이 편집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말투를 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아주 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대두서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력서 대신에 이력서에 쭉 내 이력을 적는 것 이외에 그냥 나만의 커리어를 위해서 채널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저는 진짜 제가 끌리는 대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만약에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내 이력서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들이 인사 담당자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유튜브 채널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채널을, 사람의 영상을 보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커리어를 위해서 자신의 채널을 만드는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이제 좀 많이 길어졌는데, 유튜브에 대한 많은 제가 인터뷰 영상을 좀 보고 어떻게 더 좋은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많은 분들이 유튜브 블루오션이야, 유튜브 레드오션이야, 물론 유튜브를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용도에 따라서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저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실업급여 1차 뭐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신고를 받은 그런 업체들의 안 좋은 점들,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신고를 받은 그 안 좋은 업체에 대한 그 얘기들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